자, 이제 우리가 그 278페이지죠. 우리가 좀 대금지급 부족한데 2번입니다. 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 등이 맞췄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경매를 해서, 여기는 이제 그 입찰자가 이제 경매 대금을 내면요, 그 매수인을 위해서 등기부에는 모든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해주냐 그런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경매로 인해서 그 우리가 조문에 있듯이 부담되는 등기, 그러니까 현학에는 그 부담이 되는 등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우 부담이 되는 기입 등기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소를 해준다. 근데 이제 요 앞에 인수되지 않는, 그죠?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 거, 그죠? 그걸 뺀 등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부담 등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이라든지 또 압류 등기라든지, 여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다 포함된 얘기고요. 또 이때 압류는 이제 체납 처분의 압류도 포함된 얘기고요. 그리고 가압류 등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들은 사실 전부 말소랍니다. 물론 이제 요 개시 등기가 따로 조문에 있지만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같은 등기도 이걸 우리가 앞서 봤듯이 뭐죠? 경락인이 그 인수 조건부로 이렇게 인수 조건부로 했을 때는요, 그 인수되는 저당권, 인수되는 가압류 같은 것들은 말소를 안 합니다. 그죠? 또 이제 이렇게 또 경매를 위해서 말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그 인수되는 권리는, 자, 인수가 되는 권리는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경락인한테,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죠. 매수인이 이것을 우리가 말소 안 해주면요, 그 권리를 인수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또 경매 등기 전에 들어왔던 그런 그 가등기라든지 그런 등기들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로 그 말소하지 않는 것들이 주로 시험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이렇게 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말소하는 걸 우리는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소멸주의다.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주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지금 표제 한번 보시죠. 278페이지. 1번에 그럼 우리가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는 그 부동산 위에 있는 등기를 말하고요. 오로지 그것은 뭐죠? 그것은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등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만약에 그 등기가 안 된 거 유명하게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죠. 주택 임차권이 있고 순위보정 가등기가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임차인이 결국에는 경매에서 선순위니까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위보정 가등기는 결국에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박스를 이제 대략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소멸주라는 것은 이제 각종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 가등기 담보, 뭐 가압류 담보, 또 압류권자들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담보권이 아니더라도 오른쪽에 용의권 같은 각종 등기된 임차권 등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저당권, 압류, 가압류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권에 대항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해서는 그런 용의권이라든지 그 등기된 임차권 등기 전부 다 말소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압류권자보다 먼저 있는 등기가 있을 수 있죠. 그 박스에 인수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으로서 유치권에 관한 것들, 또 최선순위 가등기 같은 것들, 또 오른쪽에 저당권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용의권, 그런 임차권, 또
2번처럼 저당권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가 우리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인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등기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저당권과 압류 등기와 가압류 등기보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선순위라는 것이죠. 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용의권들이 있죠. 용의권들.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그죠? 그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등기 됐을 때 얘기고. 또 그다음에 가처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가등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등기는 이것은 이제 인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면 이러한 용의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은 소멸주의로 된다, 발수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 전세권 중에서 우리가 그때 봤듯이 뭐였어요? 최선 순위 전세권자한테는 일종의 옵션권으로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를 만약에 안 했다면은 결국에는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들이 골자입니다. 어려운 것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몇 개씩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재 2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소된 등으로서 저당권 등기는 우리가 그 저당권, 가압류 담보권 등은 압류 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무조건 소멸되고요. 말소가 됩니다. 물론 이번처럼 말소될 저당권에 만약에 채권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됐더라도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가 되면은요, 그 저당권에 있는 압류 등기 같은 것들은 별도로 말소하지 않아도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니까 이제 등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사실 이 담보 가등기는 보통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가 만약에 최선 순위라면은 이것은 인수로 봐서요, 말소로 하면 안 되고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라든지 가압류가 있다면 그 담보 가등기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등기는 말소 조탁을 합니다. 또 용의권에 관한 것도요, 지금 아까 봤듯이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데 이것이 저당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경매로 소멸함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몇 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세권 중에서 우리가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말소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압류 가에 대항할 수 있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다면 경매로 소멸하자는 것이 91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세권 등기는 말소 조탁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해지 후에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불량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이 전세 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전세권하고는 이제 분리됩니다. 따라서 이게 분리가 되면 그걸 양수한 사람은 채권만 양수한 것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판례 보겠습니다. 전세권을 담보하는 물건은 해지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말소 조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채권만, 즉 불량도란 말은 이제 채권만 양도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분리 양도받은 전세권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또 그리고 별도의 집행원이 있어야만이 또 배당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은 이제 보통 특별법상
임차권 등기, 즉 임차권 명령 등기가 됩니다. 그렇게 등기됐을 때 말소가 되는 경우가 문제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적어도 그 경락에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그러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전액 배당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말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주임법 3조 5가 있고 상가 임대차법에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의 유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임차권 등기가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항력을 갖춘 주민등록상의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권 명령에 대한 등기인데 우리가 임차권 명령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압류가 된 후에 기획됐습니다. 그럴 때 그 압류 등기 후에 되더라도 실제 대항력이 우리가 그 선순이라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은 그 말소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그러나 우리가 그 임차권 명령 등기는 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이제 2005년도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임차권 명령이라는 그런 임차권 등기는 이제 등기법상 제3자에게 공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제3자에게 임차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경매 등기 전에 들어갔겠다면 당연히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임차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할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언더라인에 임차권 등기가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 그 등기된 권리에 준해서 당연히 배당을 받는 것이지 배당 요구를 할 필요 없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 하나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임차권자가요, 최선순위 임차권자는 그 배당 요구를 하면은요, 배당 요구하면은 우리가 임차권 보호를 위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일부 나머지를 또 받을 때까지 안 나갈 수 있고, 그죠? 마수할 수 없는데 여기 최선 순위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해도 일부만을 배당받았을 때는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는 할 수 없지만 그때 변경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다가 일부를 받았을 때는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그 별도의 임차권 보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선수의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아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처럼 일부를 받았을 때는 전부 돈 받았다면 그 등기는 말소할 수 있지만 일부 받았다면 그 받은 금액만큼, 그런데 뭐 2억짜리 임차권이었다면 1억에 대한 것만 받았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만, 1억에 대한 에 대한 보증금 부분만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그런 법률은 이제 1번처럼 갑과 을의 부부 공유자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 갑 지분만 경매됐을 때는 당연히 갑 지분에 있는 가압류는 이제 그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만 변경 등기하고요. 을 지분은 목적 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했을 때 그 남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갑, 을과 공유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됐는데 똑같이 갑 지분이 봤을 때도 을 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 지분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겸비하고는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우리가 임차권의 배당 요구,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임차인의 배당 요구로서 배당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말소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받은 만큼만 변경등기 해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부 공유자가 경매를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경매 등기 말소, 뭐 부담 등기 말소 해주지만 자기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소하지 않은 것도 주장한 게 그러니까 주택의 1층과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의 목적으로 지금 아마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1층이에요. 그래서 1층의 전세권자가 경매로 소멸한 경우에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2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해도 말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층에 대한 사용수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1층의 후순위라도 그죠? 1층 전세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지만 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판례가 유명한 판례죠.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됐을 때 그 경매 목적물의 다른 부분을 하는 목적물에도 임차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의 건물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건물 중에서 일부인 2층 부분만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에게 물론 대항력이 있기 전에 먼저 설정됐더라도 그것이 경락으로 소멸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임차인이 전세권 목적으로 되지 않는 1층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용수익권은 경매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그 배당 요구했는데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우리가 그 배당 받을 수 없는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 대해서 현역인에게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얘기죠. 현역인에게 보증금 달라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판은 너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쟁점 판례 중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확정일자 이후에 종료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을 때 그걸 말소합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는데 그 뒤에 들어온 소유권 가등기 말소합니까에 대해서 판례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판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판례는 주인법상의 우리가 대한 요건은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성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임차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우선해서 변제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그것은 결국 부동산 담보권 같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권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비례해서 평등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 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서로 평등 배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전세권자는 그 배당 요구하면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배당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과거에 임차권 변경했던 임차권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을 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임차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같이 취급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본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제 말소한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가압류는 이제 무조건 말소한다. 근데 물론 이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건부로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말소한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 그 판례가 2006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압류가 되고요. 물론 가압류한 상태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가압류의 처분 금지가 얼마큼 미칩니까? 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때 3사람을 어떤 가압류 목적물을 산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인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했을 때 그때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논리죠. 그러면 우리가 1번 가압류 처분 금지 효력은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 채권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 A라는 소유자가 있고 여기 가압류 채권자가 있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제3취득자가 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 A에 대한 채무자 상대로 가압류를 했는데 이 가압류권자의 청구 금액은 2억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 금지랑은 어차피 상대적 금지니까 이 가압류 채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압류 부담을 안고 제3취득자 샀는데 여기 있는 채권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경매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경매 넣었을 때 또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이들 채권보다 더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요 2억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제3취득자 채권자들보다 순위가 먼저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수인해야 된다 말을 쓰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 랑은 가압류에 대한 처분 금지가 계속 묻히기 때문에 그 경매 대금에서 가압 채권자의 우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억 원을. 그러니까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이 한번 많더라도 그것을 수인해라. 그 우선권을 인정해야 된다. 수인하라. 참아라. 얘기죠. 두 번째, 또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가압류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아까 2억만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결국에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제 2007년도 판례는 이제 인수 조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인수할 수 있죠. 인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넘어가시면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를 합니다. 말소하지만 물론 등기법상 말소는 합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가압류에 대한 배당 유보 공탁을 하겠죠. 그래서 말소할 수 있고 가로 열고 공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 소유자를 참여자라는 가압류의 부담 등기를 이제 이 사람과 합의해서 이걸 인수할 수도 있죠. 물론 인수하게 되면 이걸 말소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참여자라는 가압류 등기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위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해서 배제하고 매각 조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본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고요. 일단 앞서 봤듯이
그 압류 등기 후에 제3자 명의로 된 소유권 등기는 말소가 되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그건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말소합니다. 다만 이제 압류 등기 전에 들어온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를 하지 않는다 돼 있고, 물론 이제 그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그 소멸하는 저당권, 체납자원, 압류, 가압류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말소됩니다. 역시 가처분도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가처분은 말소할 수 있는데,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가처분이라도 다음 같은 가처분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펼쳐놓고 보시는데,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처분 등기했을 때 그 가처분 등기가 경매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은요. 지금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란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별도의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인도 가처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승소할 거 아닙니까? 승소하는 걸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습니다. 예고 등기는 이제 지금 뭐 이미 2011년에 삭제됐다고 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등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고 등기는 권리 등기랑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경고하는 목적의 등기이기 때문에 부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분 건물 경우에 그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는 그런 건물에 대한 등기 말소는 표시 등기하는데 뭐 이거는 말소 신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좋다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에는 국세 체납 등이라든지 다른 압류 등기, 또 공매 공고 등기도 다 말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본인데요, 283페이지에 그 매각 목적물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 그 전체에 대한 선순위 부담에 말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자본이 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참 그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그 볼까요? 1번 볼까요? 1번에 그 전체에 대한 그 최소한 순위 저당권과 가압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등기부를 떼보면요. 여기 원래는 갑하고 을의 소유입니다. 소유예요. 부부라고 보세요. 그럼 여기는 갑구고, 여기는 을구라고 보세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예컨대 여기에 예를 들면 1번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K1이. 그러면 얘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 갑과 을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을이란 채권자는 다시 한번 을이하고 또 겹치니까 여기서 Y라는 사람 예컨대 여기서 이제 3번 경매 들어왔는데 경매가 요 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예컨대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채권자가 경매. 이제 고민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갑에 대해서만 2분의 1점의 경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 경매가 되면 이게 만약에 4억이다 보세요. 4억. 집의 가치가 4억 정도 된다. 그죠? 감정평가가.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갑에 대해서 우리가 갑이 2억이고 을이 2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요 갑의 지분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매가. 그래서 갑의 지분만 경매가 됐을 때 그럼 원래 갑의 지분에 대해서 지금 2분의 1인데 여기에 대한 경매 됐을 때 이 저당권자가 과연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것이 3억이다 됐어요. 그러면 원래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전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2억에 대한 평가가 됐는데 3억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병에 대한 경매는요, 2억에 대한 경매가 됐는데 여기서 우선되는 부담이 이미 3억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잉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고 갑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여기 경매에 대해서 돈을 다 주고 결국에는 2억 다 가져가겠지. 다 가져간 다음에 결국에 그럼 뭐요? 원래 나중에 또 우리 만약에 여기서 2억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나머지 1억을 또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을에 대한 것까지 다 받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병이 그 을에 대해서 결국 대신 갚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1번에 그 전체에 대한 그 최선순위 저당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개시됐는데 경매 그 대상의 일부 지분일 때 최선순위일 때 그 최선순위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배당할 금액에 관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나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 최고액이나 청구매 전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자와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변제자 대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2002년 3월 달에 나온 판례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무잉여가 될 것이고, 이러한 무잉여에 대한 해결은 결국에는 저당권과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아니면은, 일부 마수한다는 동의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실무제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얘기였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다 볼까요? 여기다. 우리가 이제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인데 구분 건물인가 봐요. 대지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토지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가 돼요.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경매에 따라서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토지에 관한 경매에 대해서 등기할 때 결국에는 뭐죠? 우리가 등기법상에 건물 등기에 구분 건물의 대지권 원칙상 건물과 대지권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있는 건물 등기부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대지권 등기가 있을 것이고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 취지 등기가 있겠죠. 대지권인 취지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구분 건물의 대지권이 됐을 때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좀 토지만 지금 겸해된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이 됐었기 때문에 토지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등기법상 얘기에 따라서 대지권 등기를 말소하고 요 건물에 있는 대지권 등기하고 토지에 있는 대지권 취득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경락인한테 넘겨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283페이지에 있는 거 좀 까다롭지만 두 개 배웠어요. 자, 설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1번. 토지에 관한 그 가압류 등기된 후에 토지만에 대한 뜻이에요. 그 대지권 취득 등기되는 경우에 그 가압류에 의한 토지만에 관한 토지만에 관한 경매가 들어왔을 때 그런 매각 허가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우선 매각 허가 결정서 및 확정 증명서를 대의 원인 증명으로 해서 건물 표시 등기는 먼저 대지권 말소 등기를 먼저 하라. 그래서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 말소와 동시에 토지 등기부에 있는 대지권 취득 등기도 말소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건물 등기 중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록이 있는 등기라는 규정에 의해서 토지 등기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죠?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사안에 전부 다 옮겨오게 되겠고 결론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기록에 있는 것들은 즉 가압류 등기 만약 토지 등기 후에 그 가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 각종 부담 등기는 말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토지 등기 후에 만약에 가압류가 있다면 당연히 가압류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뭐 다 말소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건 똑같은 법입니다. 그다음에 라번에 대금 납부 후에 그 최선순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후순위 등기 말소 여부인데 우리가 대안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대안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 대금 지급 전에 물론 저당권이 소멸되면 그 후순위에 있던 임차권은 부활되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 후에 저당권이 소멸됐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는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경매 개시 등기도 이제 말소를 함으로써 경락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이제 소유권 등기 다 받았죠. 받았고 또 대금 지급 후에는 이렇게 대금 소유권자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채무자 등 자기 인도를 당연히 뭐 소유 경락 받은 사람은 인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 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이용해서 내보낼 수 있다. 라는 것이 부동산 인도 명령 제도입니다.